오늘도 댄스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쩌고 하는데 오늘은 어쩌고 방귀 아빠 이거 쏘는데 하나 더 가져와야 되는데. 아빠 끄지 마. 꺼야지. 아니 끄지 마. 알았어. 그동안 우리 유튜브 찍죠. 네, 안녕하세요. 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누구시냐고요? 어린이. 어린이. 개구리 같은 그거 만지지 마, 성인아. 만지면 틀어져. 만지고 저번에- 그거 아니겠지? 아빠 끄지 마. 어쩌고 했는데 오늘 어쩌고 방귀를 뿜기고 끝날 거예요. 아빠도 책을 읽고 끝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잠깐만. 이건 또 뭐지? 자, 이제 누구세요?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아빠가 순서대로 책 놔뒀는데 네가 또 지금 만져 번호대로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응? 나 2, 3, 4, 5잖아. 응. 봐. 맛있는 날씨. 아빠 되게 피곤하다 오늘. 빨리. 너네는 안 피곤해? 피곤해. 점심까 제대 안 해? 좋은 꿈 꿔. 잘 자라. 그러니까 아빠가 들리잖아. 읽어. 자. 창문을 열어보니는 창밖에 펼쳐지는 계절에 관한 그림책이에요.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냄새와 소리만 들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인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냄새지? 왁자지껄 소리에 이끌려 창밖을 내다보면 계절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뭇잎의 색과 바람의 냄새가 달라진 것이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밖으로 나가 놀아요. 랄프 헤들리의 햇볕에 눈을 깜빡이다. 라잉 미술관. 한쪽 창문이 열린 창가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따뜻한 햇살을 온 몸으로 받아서인지 두 눈을 깜빡이고 있지요. 어쩌면 꿈을 꾸며 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헤들리는 이렇게 소소한 모습을 관찰해서 고양이의 표정뿐만 아니라 작은 화분의 꽃잎, 창문 고리까지도 세심하게 표현했지요. 랄프 헤들리는 영국의 목공예자이자 화가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주로 그렸어요. 특히 농부와 광부 등 일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발름발름 무슨 냄새지? 창문을 열어보니 향긋한 라일락 냄새예요. 창문 너머로 봄이 왔어요. 마일스 버켓 포스터의 라일락 작은 집. 개인 소장. 어느 마을의 집 앞에 연보라색 라일락 꽃이 활짝 피었고 엄마가 그 꽃을 꺾고 있어요. 바구니에 담긴 꽃을 보면 아마도 엄마는 집 안으로 가져가거나 누구에게 선물을 하려나 봐요. 꽃향기를 맡으며 계단 아래 앉아있는 아기의 모습까지도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롭게 보여요. 마일스 버켓 포스터는 영국의 사파가이자 화가예요. 목판화가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서 소설이나 시집의 일러스트를 그렸어요. 특히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아름다운 수채화로 표현해서 성공한 화가로 인정받았어요.
빌헬름 쉬츠의 창가의 소녀, 개인 소장. 금발머리 여자아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얀 피부가 뽀얗게 빛나고 있네요. 여기에 레이스 커튼과 장미꽃 화분, 고양이까지 여자아이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는 예쁜 미소를 띠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기분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어요. 빌헬름 쉬츠는 독일의 화가예요. 지금까지도 쉬츠의 그림이 유명한 경매 회사에서 거래될 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중 인기가 많은 그림은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림이에요. 쫑긋쫑긋 무슨 소리지? 창문을 열어보니 사각사각 수박 먹는 소리예요. 창문 너머로 여름이 왔어요. 안토니오 파울레티의 베네치아의 어린이들. 개인 소장. 한 아이가 수박을 자르고 양산을 쓴 여자아이와 엎드린 남자아이는 수박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평범한 모습이에요. 이 당시 베네치아에서는 곤돌라에 수박과 같은 과일을 싣고 다니며 장사를 했어요. 물론 그 과일들을 사서 길거리에서 먹는 일도 많았지요. 베네치아를 사랑했던 파올레티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좋아했어요. 안토니오 파올레티는 이탈리아의 화가예요.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활동했어요. 화가이자 교수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그림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는 베네치아 사람들, 특히 아이들과 여성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사뮤엘 반 호스트라텐의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소년. 예르미타시 미술관. 창문에 두 손을 걸치고 무언가를 보고 있는 남자 아이가 있어요. 한쪽에서 들어온 빛이 남자 아이의 뺨을 비추고 있어요. 남자 아이는 깊은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이 그림을 보면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생각나요. 아마 호스트라텐이 렘브란트의 제자로 렘브란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사뮤엘 반 호스트라텐은 네덜란드의 화가로 렘브란트의 제자였어요. 실제로 착각할 정도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트롱프레유 기법을 잘 사용했어요. 종교화나 초상화를 잘 그려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킁킁킁킁 이건 또 무슨 냄새지? 창문을 열어보니 달콤한 사과 냄새예요. 창문 너머로 가을이 왔어요. 프레더릭 모건의 사과 따기. 개인 소장. 모두 사과 따기에 열중하고 있어요. 누구는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를 흔들고 또 누구는 떨어지는 사과를 받기 위해 커다란 천을 잡고 있어요. 치마에 주워 담은 사과를 바구니에 옮기는 아이도 있어요.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잘 포착해 그린 그림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어요. 프레더릭 모건은 영국의 화가예요. 모건의 부모 모두 풍소화가였고 모건 역시 당대 최고의 풍소화가로 이름을 날렸지요. 특히 모건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즐겨 그렸고 사람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표현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사뮤엘 반 호흐스트라텐의 창가의 남자. 빈 미술사 박물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민 노인의 얼굴이 보여요. 주름진 얼굴 표정에서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듯이 보여요. 창살 사이로 보이는 깜깜한 실내, 사각의 창문 옆으로 보이는 단단하고 묵직한 돌벽이
노인의 걱정에 무게를 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표현된 그림이라 노인의 마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왁자지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창문을 열어보니 와글와글 눈싸움하는 소리예요. 창문 너머로 겨울이 왔어요. 존 모건의 눈싸움.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 눈밭 위로 여러 아이들이 뒹굴며 눈싸움을 하고 있어요. 친구를 향해 눈을 던지는 아이, 눈밭에 넘어진 아이, 바닥에 눈을 굴려 공을 만드는 아이까지 추운 줄도 모르고 신나게 눈싸움에 열중하고 있어요. 존 무건은 영국의 화가예요. 처음에는 목공예와 가구 디자인을 했고 그 이후 평생 동안 수많은 역사화와 종교화를 그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주제로 한 것이었어요. 맛있는 날씨. 맛있는 날씨는 날씨 요정들이 만들어내는 날씨 이야기예요. 햇살 가루를 솔솔 뿌리면 상큼한 햇살이 내리비추고 먹구름 가루를 탁탁 뿌리면 톡톡 쏘는 먹구름이 우르릉. 햇살이 내리비추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들더니 갑자기 비가 내려요. 도대체 날씨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아, 저기 날씨 요정들이 요리를 하고 있어요. 무지개는 어떤 맛일까요? 햇살 요정은 날씨를 맛있게 요리하고 싶어. 나만의 날씨를 만들어 볼까? 샤르르 샤르르 샤바박. 햇살 가루를 솔솔. 아, 반짝이는 햇살이 상큼해. 클로드 모네의 베테유의 화가의 정원. 워싱턴 국립미술관. 모네의 첫 번째 아내 카미유가 세상을 떠난 뒤 모네는 바로 그림 속의 이 정원을 직접 가꿨어요. 모네는 훌륭한 정원사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때 모네는 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절망에 빠진 모네는 햇빛이 비치는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노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곧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클로드 모네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모네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빛을 표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훌륭한 정원사이기도 했던 모네는 자신이 가꾼 정원이나 연못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흰 구름 요정도 나타났어. 폭신한 날씨는 어떨까? 뭉구르르 뭉구르르 몽몽. 뭉게구름을 퐁퐁. 이야, 포구포구 뭉게구름이 달콤해. 르네 마그리트의 심금. 개인 소장. 커다란 하얀 구름이 유리잔에 얹혀 있어요. 구름만한 유리잔은 진짜 유리잔일까요? 아니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사실 유리잔과 구름은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마치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놓여 있어요. 이건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이지요. 르네 마그리트는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예요.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엉뚱한 공간에 두거나 크기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도 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물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버리기도 하지요. 마그리트는 이처럼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림을 그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몸이 근질근질했던 먹구름 요정도 끼어들었어. 재미있는 날씨가 최고야. 쿠룽쿠룽 쿠르르 쾅. 먹구름 가루를 탁탁. 먹구름이 우르릉 톡톡 쏘는 맛은 어때?
존 컨스터블의 풍차가 있는 풍경, 덜위치 미술관.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하늘과 풍차의 커다란 날개가 아주 무거워 보여요.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은 넓디 넓은 자연 앞에서 더욱더 작아 보이죠. 컨스터블은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을 확보에 담기 위해서 집중력 있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구름의 모습을 포착해 그림으로 옮겼어요. 존 컨스터블은 영국의 화가예요. 시골의 풍경을 실감나게 묘사했는데 특히 자신의 고향을 많이 그렸어요. 날씨가 수시로 변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빛과 바람, 이슬이 맺힌 아침 풍경, 특별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컨스터블은 50세 이후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빗방울 요정이 나타났어. 히히, 내가 시원한 날씨를 만들어주지. 또롱 또로롱 통통. 빗방울을 도도독 투두둑. 비가 주르륵. 아이 상쾌해. 안도 토키타로 히로시게의 아타게 다리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브루클린 미술관.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를 피해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부드러운 색깔과 섬세한 표현이 서정적이고 시적으로 보이게 해요. 일본의 유명한 우키요의 판화예요. 일본 에도 시대에 유행했던 판화로 주로 사람들의 일상을 표현했어요. 고흐는 우키요에를 좋아해서 자신의 그림에 넣기도 했고, 이 그림을 통째로 베껴서 일본풍 소나기 내리는 다리라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어요. 안도 토키타로 히로시게는 일본의 판화가예요. 우키요의 판화의 대가 중 한 사람으로 화려한 색채와 생생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한 판화로 유명해요.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일본의 미술가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날씨 요정들이 다 함께 샤바밥, 몽몽, 푸릉푸릉, 통통. 우와, 무지개 정말 예쁘다. 알록달록 예쁜 무지개는 어떤 맛일까? 멀리 또 가까이. 멀리 또 가까이는 먼 곳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풍경을 표현한 그림책이에요. 그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기본 개념도 익히고 고흐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도 있어요. 높은 나무 위에 더 높은 하늘이 보여요. 멀리 꽃밭에 가까이 가보니 예쁜 꽃들이 많아요. 하나의 사물을 위로 아래로 멀리 또 가까이 보면서 새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의 두 소녀, 오르세 미술관. 이 그림을 그릴 무렵 고흐는 오베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며 의사 가시에 박사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박사는 고흐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권장했어요. 그것이 건강에 도움을 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때 고흐의 가장 큰 관심은 현대적인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었어요. 당시 그린 초상화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이 폴 가시의 박사예요. 두 소녀 역시 같은 시기에 같은 느낌으로 완성했어요. 아이 심심해. 밖으로 나가볼까? 빈센트 반 고흐의 고흐의 방 세 번째, 오르세 미술관.
고우의 방은 고우에게 아주 특별한 그림이에요. 고우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동생 태호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기도 했어요. 벽과 침대, 담요와 세면대, 그리고 세스대야의 색깔까지 꼼꼼히 신경을 썼어요. 결국 고우는 소박하지만 충분히 쉴 수 있는 방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 멀리 작은 꽃들이 보여. 빈센트 반 고흐의 꽃이 핀 정원, 헤이그 시립미술관, 헤이그 시립미술관. 뜨거운 햇볕이 땅에 내리쬐고 꽃들이 활짝 피어났어요. 사방에 끝도 없이 피어있는 꽃은 고우에게 커다란 환희와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그래서인지 유독 꽃 그림이 아주 많아요. 이 그림에서 고우는 경쾌한 붓터치로 생동감을 표현했어요. 넓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안정감이 있는 그림이에요.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꽃도 많아. 빈센트 반 고흐의 붓꽃, 폴 게티 미술관. 고우는 생 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붓꽃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짙은 붉은색 땅, 그 위로 자란 초록색 줄기와 보라색 붓꽃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아하면서도 강한 생명력을 지닌 붓꽃을 보며 고우는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높은 건초더미의 뒤에는 뭐가 있을까? 빈센트 반 고흐의 농가 근처의 건초더미, 크렐러 밀러 미술관. 농촌 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린 밀레의 그림들은 고우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특히 시골의 소박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했던 밀레에게 건초더미는 아주 중요한 모티프였어요. 물론 고우도 마찬가지였죠. 황금빛 붓터치가 느껴지는 고우의 건초더미에 코를 들이대면 햇살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조용조용 살금살금. 빈센트 반 고흐의 낮잠, 오르세 미술관.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곳에서 건초더미에 누워 낮잠을 즐기는 농부 부부가 있어요. 이 그림도 고흐가 존경했던 밀레의 낮잠을 모사한 거예요. 밀레의 그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농부들이 누워 자는 방향이 반대일 뿐, 그 외 모든 요소가 비슷해요. 하지만 두 그림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고우의 붓터치와 색깔 때문이죠. 이 그림에서도 고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주로 사용했어요. 저 산 너머까지 달려가 볼까? 빈센트 반 고흐의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런던 국립미술관. 불꽃 모양을 하고 하늘로 치솟는 올리브색의 사이프러스 나무가 보여요. 고흐는 당시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만큼 아름답다.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항상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인지 그 전까지 해바라기에 관심이 많았던 고흐는 한동안 힘차게 하늘로 솟아오르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주제로 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우와, 바다다. 빈센트 반 고흐의 정박한 배들, 개인 소장. 잔잔하게 흘러가는 구름과 물결, 그리고 물가의 정지해 있는 작은 배들이 평화로워 보여요. 고흐의 다른 그림들에 비해 차분한 느낌이 드는 그림이에요.
고흐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붓터치와 색감으로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너도 그려봐. 너도 그려봐는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것들을 말해보는 그림책이에요. 그러고 난 뒤 자신만의 그림을 덧붙여 새롭게 표현해 보아요.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색종이를 붙이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그림 속에 누가 있을까? 작은 애벌레가 보이니? 마차를 끌고 가는 말도 있어. 꽃으로 날아가는 나비가 보이니? 너도 그림을 그려봐. 멋진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야. 이게 뭐야? 누가 색종이를 붙인 거야? 아하, 통통한 애벌레였구나. 앙리 마티스의 라군 3, 필라델피아 미술관. 타이티 파카라바 섬에 있는 라군은 여러 종류의 산호와 해양 생물들이 가득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마티스는 이곳을 탐험하며 예술적 영감을 받았어요. 형형색색의 신호와 열대어들이 사는 라군의 모습을 그림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이곳은 지금도 전 세계 다이버들이 찾는 곳이죠. 앙리 마티스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피카소, 듀샹과 함께 근현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명이에요. 화려하고 강렬한 색깔을 잘 써서 색채의 마술사로도 불리지요. 피카소와 좋은 친구로 지내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또 누가 있는 거야? 자유롭게 색종이를 붙여봐. 이번엔 또 뭐지? 뭐야? 아하, 말이 마차를 끌고 있구나. 앙리 마티스의 말, 기수, 그리고 어릿광대. 필라델피아 미술관. 1941년 수술을 받은 뒤 몸이 안 좋아진 마티스는 종이 오리기 작업을 주로 하는데 그는 이 작업을 가위로 그렸다라고 표현했어요. 또한 이 당시에 그림을 모아 1947년에 재즈라는 판화집을 냈는데 주로 서커스, 신화,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었어요. 그중 서커스에 포함된 그림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표현한 것이지요. 앙리 마티스의 피에로의 장례식, 필라델피아 미술관. 하얀색 말과 마차의 모습이 인상적인 그림이에요. 투박하고 단순한 모습이지만 마차를 끄는 말의 동작에서 율동감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화면 바깥쪽으로 장식된 무늬들이 그림을 더 감각적으로 보이게 해요. 말이 너무 심심해 보여. 말에게 친구를 그려줄까? 꽃이 피었나? 꽃인가? 열매인가? 도대체 뭐야? 오, 꽃병에 예쁜 꽃이 가득하네. 앙리마티스의 야생 양귀비, 디트로이트 미술관. 자연의 모습을 주제로 하는 그림이에요. 밝고 순수한 색채와 단순한 형태로 야생의 식물을 표현했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 마티스는 삶의 기쁨과 생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어요. 나비도 날아가잖아.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니? 오, 누구지? 여긴 어디야? 야호, 시원한 바다로 놀러 왔구나. 앙리 마티스의 탱크 속에서 헤엄치는 사람. 필라델피아 미술관. 피카소가 현대 미술가 중에 유일하게 인정했던 화가가 바로 마티스예요. 피카소는 마티스의 뛰어난 색채 감각을 놀라워했어요. 검은색, 하얀색, 빨간색 등 색깔의 조화와 그림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다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또 어디를 가볼까?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그려봐. 아, 이젠 알겠다. 하얀 꽃 맞지? 엄마에게 선물하면 예쁠 거야. 앙리 마티스의 수선화, 개인 소장. 간결한 선과 색깔로 수선화를 그렸어요. 꽃의 형태를 그린 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티스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선을 그렸는지 알 수 있어요. 밝고 산뜻한 수선화 그림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전해줘요. 앙리 마티스의 여자의 머리, 개인 소장. 선으로 그린 여인의 모습이에요. 단순하게 한 가지 색만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구불구불한 머리카락과 얼굴의 눈, 코, 입, 그리고 목 부분의 점선 등이 하얀색 화면을 경쾌하게 장식하고 있어요. 검은색과 하얀색의 조화가 돋보여요. 또 누구에게 선물할 거니?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는 명화 속에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는 숨바꼭질 그림책이에요. 커튼 뒤에, 바구니 안에, 식탁 아래에 누가 숨어 있을까요? 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오늘은 찍찍이의 생일이에요. 숨바꼭질하며 놀기로 했지요. 꼭꼭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아야 해요. 우리도 같이 찍찍이의 친구들을 찾아볼까요? 과연 친구들은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찍찍이는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하며 놀기로 했어요. 꼭꼭 숨어라. 찍찍이가 커튼 뒤에 숨은 친구를 보았어요. 찾았다. 동그란 귀가 보여. 앙리 마티스의 이집트풍의 커튼이 있는 실내. 워싱턴 필립스 컬렉션. 창밖으로 초록색 야자수 이파리들이 불꽃처럼 퍼져 있어요. 실내에는 화려한 커튼과 테이블 위에 과일 접시가 보여요. 마티스는 천이나 카펫, 벽지에서 볼 수 있는 평면적이고 연속적인 무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림에도 장식적인 무늬를 많이 그렸어요. 마티스는 몸이 좋지 않을 때 이 그림을 그렸지만 색깔은 더 강렬하고 활기를 띠고 있어요. 앙리 마티스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피카소, 듀샹과 함께 근현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명이에요. 화려하고 강렬한 색깔을 잘 써서 색채의 마술사로도 불리지요. 피카소와 좋은 친구로 지내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바구니 안에 숨은 친구도 보았어요. 찾았다. 기다란 꼬리가 보여. 폴 시냐크의 모자 만드는 여인들. 뷔를 컬렉션. 두 여인이 모자를 만들고 있고 검은색 모자를 만드는 여인은 떨어뜨린 가위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점이 보여요. 쇠라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은 시냐크는 다시 이 그림에 손을 대어 점묘로 고쳤어요. 여러 가지 색의 점으로 그림을 다시 표현하려고 했던 시냐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폴 시냐크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모네의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 뒤 점묘법을 개발한 쇠라를 만나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안타깝게 쇠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시냐크가 그 뒤를 이어 그림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다른 친구는 꽃병 뒤에 숨어 있었어요. 또 찾았다. 까만 코가 보여. 폴 고갱의 만돌린과 꽃병, 개인 소장. 일을 하며 틈틈이 그림을 그렸던 고갱은 30대 중반 무렵 증권거래소를 그만두고 직업 화가가 되기로 결심해요. 이
이 작품은 그 무렵에 그린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들에 비해 특별하지는 않지만 자유로운 표현을 엿볼 수 있어요. 직접 만돌린을 연주했던 고갱은 나중에 타이티 섬에도 이 악기를 가져갔다고 해요. 폴 고갱은 프랑스의 화가로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이죠. 고흐의 초청으로 아르레 노란 집에서 함께 작업을 했지만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후에 고갱은 남태평양 타히티 섬으로 떠났고 그곳 풍경과 원주민을 그렸어요. 특히 타히티 섬의 밝고 강렬한 색채는 고갱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식탁 아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지? 찍찍아, 너의 생일 케이크야. 얀 페르메이르의 음악 수업, 런던 로얄 아트 컬렉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온화한 빛 때문인지 왠지 경건하고 엄숙해 보여요. 한 여인이 건반악 기인 하프시코드를 연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입을 살짝 벌린 걸 보면 무언가 말하거나 혹은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한 바닥에도 악기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음악 수업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얀 페르메이르는 반짝이는 진주 같은 그림을 그린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작품의 수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을 매우 아름답게 그려냈어요. 생일 축하해! 찍찍이와 친구들은 즐겁게 생일 잔치를 했어요. 저건 뭐지? 어, 고양이다! 메리 헤일러의 햇빛 한 줌. 개인 소장. 환한 햇빛이 집안을 비추고 있어요. 붉은색 벽지와 카펫이 깔린 거실에 따뜻한 햇빛같이 비추니 더 평화롭고 안락해 보여요. 창가에 있는 커다란 화분은 햇볕을 흠뻑 받아 건강하게 자라겠죠? 메리 헤일러는 영국의 화가예요. 풍경화와 초상화로 유명했던 제임스 헤일러의 딸이었으며 그녀의 자매들도 화가로 활동했어요. 일상의 풍경과 아이들을 주제로 작업을 했고 결혼한 뒤에는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다고 해요.